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이 안녕이란 말이 이렇게 귀한 말인지 몰랐소이다. 자,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소이까? 우리 일주일밖에 안 만났는데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소. 안전의 품격. 자, 내일부터 중3, 고3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는 것 알고 있소? 자, 우리가 안전의 품격으로 특별 생방송을 매주 3차례 이어왔는데 오늘이 그 3차례 중에 끝 순서 아니겠소이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함께하는 분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들어오신 분 라우드TV, 김태은님, 이종희님, 봉봉봉, 완성TV 뭐 많은 분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인들께 주변 분들께 많이 참여하시라고 알려주시오. 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잊고 지냈어.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상당히 없었던 것 같지만 항상 있어왔던 무서운 존재.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할 것이오. 어떻소? 네. 저 혼자 얘기했나요? 네. 저도 복고 좀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세계보건기구 네. WHO에서 2014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 세계의 8명 중에 네. 이것 때문에 한 명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그야말로 침묵의 살인자. 아, 조용하게.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오늘 국내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있는 임영욱이라고 합니다. 근무하는 곳은 예방의학교실이라는 곳이고요. 의과대학에서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서 네. 주로 이제 그 공기나 물, 토양 뭐 이런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임영욱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그 예방의학교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 혹시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예방의학교실 하니까 웬 대학교에 교실이 있어요. 근데 몇 학년 몇 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의과대학은 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 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 이런 식으로 다 교실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서 그게 과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 담임 선생님 나오신 거예요, 오늘. 담임 선생님 나온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할 뻔했어요. 좋아요. 지금 김태은 친구라고 할까요? 뭐, 김태은님, 완성TV님 다 들어오셨는데,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이건 알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 대한민국 미세먼지 최고 권위자를 모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는 가장 바른 방송, 안전한 TV, 안전의 품격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소. 좋소? 갈까요? 좋소이다. 네. 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하늘을 이렇게 쫙 보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손에 잡히진 않죠. 근데 뭐 수치로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 자체를 모르겠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무엇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라는 것하고 초미세먼지라는 것은 먼지의 크기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먼지가 갖고 있는 직경이라는 게 있는데 직경의 크기로 표현을 해서 미세먼지라는 것은 크기가 10 마이크로메타라는 것보다 작은 모든 크기의 먼지라는 의미고 초미세먼지는 PM2.5라고 표현하는데 네. 직경이 2.5 마이크로메타보다 작은 모든 크기의 먼지 그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네. 초미세먼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메타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단위를 쓸 때 미터의 1000분의 1이 네. 밀리미터고 예.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메타입니다. 와, 그 머리카락으로 치면 머리카락 얼마큼 굵기의 작은 거예요? PM10은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의 굵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PM2.5는 한 20분의 1에서 30분의 1 그러니까 거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때는 네. 햇빛 같은 데 이렇게 잘 보시면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보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눈이 아주 좋을 때인가요? 아니요. 햇빛에 이렇게 반사된 상태에서 보거나 불빛 같은데 옆에 어른거리는 것들을 우리가 뭐 빛을 쏘거나 이런 장치들 앞에서 이렇게 보면 예. 영사기 앞에서 먼지 같은 먼지가 것들 싹 보이는 떠다니죠. 그게 주로 미세먼지인데 이 실내 공간 안에는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은 빛을 많이 쐈을 때는 그때는 보여줄 수 있는 보인다.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 기억해 두실 건 먼지의 크기라는 것은
큰 것들은 대부분 무겁다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먼지가 큰 거는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토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예. 그런데 먼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마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예. 먼지는 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작은 작을수록에 건강 피해가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데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초미세먼지가 그렇게 안 보이고 작은 겁니다.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교수님 그 전 세계적으로 매년 우리가 700만 명이 사망한대요. 이 대기오염 때문에. 700만 명. 700만 명이. 이게 실제로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우리 몸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WHO라는 데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네. 각 국가의 대기오염 농도에 대한 것들을 갖고 네. 역학자료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긴 질병에 대한 기울기 자료를 갖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예측을 하는 추정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네. 해서 예. 연간 농도에 대한 걸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700만 명 정도의 네. 사람들이 대기오염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요. 예. 미세먼지는 사실은 이제 숨을 쉬어서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하게 되면 네. 먼지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입으로 숨 쉬는 거하고 코로 숨 쉬는 거하고도 굉장히 좀 차이가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입으로 숨을 쉬는 게 피해가 훨씬 더 커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코는 거쳐가면서 아시다시피 코 안에 구멍에 코털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이 코털도 사실은 먼지와 같은 것들을 잡아주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 털이 나 있는 부위들은 대부분 다 약한 부위를 보호하려고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 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털이 나와 있는 부위들은 대부분 다 신체의 약한 부위들을 보호하려고 있는 건데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코털이라는 부위도 역시 먼지와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네. 역할들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들이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요 안쪽에 구성되어 있는 게 기도라는 부위입니다. 네. 위쪽이 상기도, 밑에가 하기도라는 하기도. 부위인데 요 기도를 지나가면서 안에 점막 안에 섬모라는 게 있고 네. 이 섬모가 들어오는 먼지를 쳐내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먼지가 작아지면 네. 섬모가 쳐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쏙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헛발질이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야구공을 던져주면 큰 거는 치기가 쉽지만 네, 그렇죠. 골프공을 던져주면 못 치는 것과 힘들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점막에 가서 작은 크기의 먼지들은 예.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 이게 마지막 도달하는 부위는 폐포라는 부위입니다. 네. 폐 안쪽에 가면 한 3억 개 정도의 폐포라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이 공기주머니 안에 숨을 쉬고 세포에서 버려진 이산화탄소하고 네.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를 교환을 시켜주는 작용들을 이 폐포에서 하게 네네. 되는데 호흡기가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의 차이는 이 그 공기 주머니가 탄탄하고 네. 안 탄탄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아주 작아지면 혈관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이동되어진 것들을 우리 몸엔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식세포라는 놈이 이것들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데 네. 불행하게도 대식세포가 이걸 잡아먹게 되면 우리가 인체에서 활동하고 땀을 흘리는 것과 똑같이 대식세포 주변에 염증 매개 물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염증 지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심장 혈관계통의 질병들이 악화되는 것들이 바로 미세먼지로부터의 인체 피해의 기전이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와, 지금 우리 어린이들 난리 났어요. 코로 숨쉬기, 화키를 뭐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뭐 대식세포 뭐 어려운 표현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작은 미세먼지가 우리 순환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혈액순환도 안 되고 세포순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갖는 가장 위험한 점이라는 거. 근데 이 털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막 뽑고 제거하고 이런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거. 예, 사실은 우리 몸을 위해서는 네. 제거시키지 않는 것이 좋고 겉으로 나오는 거에 지저분하니까 깎으시는 게 자르시는 게 맞지만 네. 안에는 어느 정도 상태를 존재하고 있어야만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네네. 부분들에서 우리 몸에 가는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다니다 보니까 또 놀라운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보여요, 저쪽에. 이런 날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담배 피겠다고 나와가지고 이거 내리고 담배 이렇게 피고 이렇게 탁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 싶소만 이거 모술 아닙니까? 건강 상식적으로 볼 그러니까 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게 담배 연기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이 연기는 거의 다 먼지 덩어리입니다. 제가 이제 담배 연구를 한 20여 년 했는데 담배 연기를 측정을 하다 보면 기계가 읽질 못할 정도로 범위를 벗어납니다. 아하. 아주 고농도의 먼지 덩어리가
담배 연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담배 연기하고 미세먼지를 다른 거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태운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연료의 불완전 연소 안에서 탄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이 포함되는 성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담배 안에 포함된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서 대략 담배 연기 안에 한 50여 가지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담배 연기가 미세먼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암물질만 50개가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담배를 피시면 보통 담배 연기를 다 뱉고 나면 우리 몸에서 미세먼지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담배 연기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대략 호기를 통해서 한 30분까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가시면 네. 30분 동안 자기가 피웠던 담배 냄새들을 이 마스크에 모아서 다시 마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훨씬 마시는 더 거네요. 예, 건강에 훨씬 더 나쁜 행위가 되겠습니다. 아, 이 담배 피러 이렇게 나가시면 말리세요. 엄마 이제 아버지 분들 이렇게 나가서 형 막 피우고 그러면 당장 쫓아가서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소이다. 괜찮소? 좋소이다. 자, 훈장 어렸을 때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제가 살던 쪽은 저는 약간 좀 인천 쪽이었는데 보면 이게 해문지 안개인지 아니면 뭐 이 미세먼지인지 모를 정도로 하루 종일 뿌였던 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미세먼지라는 이 놈을 우리가 재난으로 인식한 게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2019년 작년입니다. 작년 3월 19일 날 국회에서 8가지의 법안들이 다 통과되면서 그중에 재난매 안전법이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네. 작년 3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던 것들은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워낙들 국민들이 많이 놀랬고 네. 너무나 높은 농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 미세먼지가 높은 상태가 되니까 국회에서도 역시 이제 재난이라는 법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들을 냈는데 네. 사실 여기에 조금 안 맞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네. 재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발생되는 지역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그렇죠. 산불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재난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네. 미세먼지는 이동을 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발생되는 지역하고 무관하게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들은 이동되어져서 오랫동안 머무는 지역에서 주로 피해들이 많이 발생이 하다 보니까 예. 대상자들을 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미세먼지로부터 발생되는 사회 재난의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난이라는 것으로 법으로 가게 되면 네.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쓸 수 있다거나 네. 뭐 차량 이부제와 같은 강제 조항들에 대한 것들은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제어하는데 쓸 수가 있겠지만 예. 재난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했을 때의 대상자를 한정하는 데는 굉장히 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도 법안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빈부격차 떠나서. 근데 이제 누구나 보낼 수 있다. 이제 저게 이제 우리 교수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저희들이 재난안전 기본법을 이렇게 그 법제화할 때 감염병이라든가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특정한 곳에 어떤 로컬한 부분에 재난이 있었을 때만 우리가 재난을 보는 게 아니라 이번 감염병 같은 경우는 범 세계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재난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재난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어떤 보상하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제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꼭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 역시. 어떻습니까, 교수님? 미세먼지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인데 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어떤 현황이라든가 대책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이제 종종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쁘다고 뭐 180이니 뭐 이런 발표들이 종종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최하위 막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OECD 경제 개발이 좀 많이 돼 있는 국가 36개 국가 중에는 저희가 하위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우리보다 맞아요. 월등히 나쁜 국가가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우리보다 미세먼지 상태가 월등히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약간 앞쪽에 해당되는 국가지 미세먼지가 아주 나쁜 국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네. 아마 외국을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면
비교들이 될 거고요. 선진국일수록 대부분들 다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오염 상태가 좋은 상태인 것들은 네. 연료에 대한 개선도 많이 시켰고 저감 장치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숨을 쉬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고요. 이제 점점 우리 친구분들 이렇게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기천 친구 담배 싫어해놓고 뒤에 가서 왜 이렇게 시청자가 작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기천아, 너의 노력이 필요한 지금이야. 친구들에게 빨리 전화를 하렴. 이런 좋은 방송 너도 느끼지 않니? 기천을 사랑해. 완성TV 4학년이었네요. 좋은 얘기들 계속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재미있는 방향으로 또 전환이 됩니다. 우선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소이다. 영상 주시오. 특정한 계절과 상관없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데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국민 안전수칙,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야,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미세먼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될지, 대처해 나가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뭐 옆에 저희가 간단한 궤도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미세먼지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가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의견이 좀 나올 만한 게, 우리보다 땅덩이도 넓고 화석연료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도 좀 있지 않겠냐 하는 그 상식선에서의 질문들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오는 게 맞소이까?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삼국사기 같은 데를 보면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를 하면 황사가 황사비. 왔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자연현상에 의해서 중국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먼지들이 기상현상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기상현상은 360도를 이렇게 돕니다. 고기압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1년 내내 한쪽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네.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360도를 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기도 하고 중국으로부터 편서풍 계열이 돼서 풍하바람대에 형성되는 게 대략 한 12월부터 네. 한 3월에서 4월 초까지, 요때까지가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대가 제일 풍량의 빈도가 높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년 내내 중국으로부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기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즌제라고도 운영을 합니다만 겨울에서부터 봄 쪽에 해당되는 계절일 때 네.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많이 이동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예. 이것도 매해 시간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겁니다. 항상 평균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예. 1년에 대한 상태들을 평균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해 전까지는 보통 한 50%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넘어오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이 모델링 결과에서 나왔었는데, 네. 작년에 어느 정도 좀 중국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서는 예. 대략 한 32% 정도,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1년 전체로 놓고 봐선 30%가 조금 넘는 정도가 우리나라로 이동되어지는 먼지에 기여하는 정도다라고 어느 정도는 정의를 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네. 매해 발생되는 양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면 좀 더 표준화된 연구들을 같이 해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뭐 나사에서 연구했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뭐 상층부에 미세먼지 영향 준 건 중국 맞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조사 결과 이거 내용도 그러니까 맞는 그 거 계절이 중요했던 것 네.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나사하고 한국 대기환경학회가 공동으로 해서 네.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항공 촬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공간에서 촬영을 해서 이동되어지는 기류 현상에 대한 것하고 실시간으로 거기서 빛을 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걸 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을 네. 본 결과 중국으로부터 이동되어오는 바람대의 것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더라라는 네.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네. 주로 이제 항공 촬영을 했을 때 상층부의 공기에서 투시도에 대한 것들로 봤기 때문에 윗공기는 나쁜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상의 상태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기 아니니까.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상태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정도의 수준은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피해 주는 것도 있고 네. 피해 입는 것도 있고, 이게 규모의 차이가 좀 있다 차이지 서로 계속 피해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이거 가까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이 예.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경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네. 작년에 연료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석탄 사용과 같은 것들을 거의 규제를 했다가 예. 작년에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석탄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서 작년에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다가 뭐 지금 상황상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에 네네. 지금은 좀 다른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참. 이게 그 농도가 네. 물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의 어떤 영향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계절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건데 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랄까? 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원래는 그냥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생존함과 동시부터 미세먼지 만들어졌는데 네. 흑먼지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꽃가루라는 꽃가루.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바닷가 주변에서는 바닷물입니다. 해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먼지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미세먼지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들이 만드는 것들이 연료라는 것을 사용을 했죠. 화석 연료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목탄이나 석탄이나 네. 석유계 연료나 가스계 연료와 같은 것들을 쓰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가 되면 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안 만듭니다. 네. 그런데 불완전 연소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만들게 돼서 저급한 연료나 연료의 효율이 나쁜 연료를 쓰게 되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아요. 많이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료를 좋은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연소의 효율이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완전 연소가 되는 것들. 가스상 연료가 가장 그 연소 효율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석유계 연료, 석탄계 연료, 목탄계 연료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료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먼지가 예. 사실은 자연에서 발생된 먼지보다도 양이 훨씬 더 많고 건강에도 훨씬 더 해로운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주로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또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김예린님,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많이 만든다고 들었는데 중국탄만 하는 것이 맞나요? 아까 저희가 방송하는 거 들으셨죠? 32%. 서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32% 정도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완성TV 학교가자 구독자 학교가자에서 오셨어? 훌륭한 사이트를 보고 있어? 훌륭하오? 어플리 휴가 필요해. 북한에도 많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하는데 북한에도 당연히 우리나라만큼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을 못하는 건데요. 북한에서 얼만큼 우리나라로 넘어오는지도 계산을 못합니다. 그쪽에 연료 체제나 연료 네. 사용량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료가 굉장히 지금 저급한 연료로 주로 목탄이나 네. 석탄까지밖에 쓰지 못하고 석유의 연료도 극히 사용량이 적고 발전도 모든 것들이 다 석탄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네. 문제는 북한은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저감 장치라는 것이 붙어 있질 않습니다. 아. 발전을 하면서도 예. 집진 장치라는 걸 붙여서 먼지를 줄이는 장치들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다 가동을 하는데 네. 북한은 그런 시스템이 그냥 없습니다. 탄 매연이 그대로 그냥 배치되는? 타서 발생을 예.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도 특히 이제 강화 쪽이나 인천 쪽으로 휘돌아오는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들이 이동할 거로 추정은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해석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빨리빨리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분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도 있고 학술적으로도 큰 역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는 우리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고. 자,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 기술이라든지 정보가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 것 좀 못 믿는 사람들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탑이야, 제일 잘해,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어떤 정보에 의존하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의 정보 수준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것을 측정을 시작한 것이 네, 1985년도부터입니다. 85년이요. 예. 그리고 사실 좀 슬픈 얘기를 하면 이 측정을 하게 됐던 이유도 올림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림픽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네. 대기오염 측정 값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사실은 아무 시스템이 없었던 것을 1985년도에 제가 있는 그 연구소에 네. 우리나라 첫 번째로 미국 EPA라는 곳에서 모니터링 그 시스템을 사갖고 와서 처음 시작했던 게 1985년도에 시작을 했던 게 우리나라 대기오염 측정의 역사입니다. 그럼 대기오염 측정기 1호를 갖고 계시는 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그 당시에 첫 번째 설치를 했던 곳이 바로 제가 있던 곳에서부터 지금 출발해서 대기오염을 측정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열망도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네. 현재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뭐 선진국 수준에 거의 가깝게 가 있다라고 오. 보셔도 큰 차이는 없고요. 예. 따라서 이제 전 세계의 거리적인 측면으로 놓고 봐서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데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촘촘한 간격으로 현재는 측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과 예. 측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별 의심 없이 보셔도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친구들 열심히 보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정보를 주는 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니까 웹 정보, 앱 정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느 것을 신뢰하면 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네. 보시는 거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에어코리아라는 홈페이지를 많이들 활용을 에어코리아? 하시니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미세민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미세민지. 차이가 있죠. 에어코리아에서는 틀림없이 보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세에서는 나쁘다고 나오거든요. 아, 차이가 나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게 거짓말이거나 혹은 국가에서 뭔가 잘못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적용하고 있는 수치의 기준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WHO에서 쓰고 있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예. 건강 영향에 대한 걸로 우리가 권고치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제안한 겁니다. 아, 건강과 관련되는 곳에 대한 부분으로만 가이드를 주는 게 예. WHO고. 그러니까 보통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인체 건강 피해가 없는 수준에 대한 과학적 자료에 대한 것이 첫 번째이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국가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기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어 장치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어져 있느냐와 네. 이거에 투입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추겠느냐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되는데 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한 게 국가 기준이고요.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강 피해에 대한 근거 자료만 갖고 제시를 하다 보니까 예. 둘이 적용하고 있는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마치 국가가 뭔가를 숨기거나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예.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네. 똑같은 것들을 각 국가에서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지금 에어코리아라는 곳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네. 이 기준의 수준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아, 그럼 지금 교수님도 에어코리아 앱 쓰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것도 보고 뭐 미세도 보고 다 미세도. 봅니다만 아. 어쨌거나 에어코리아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셔도 예. 크게 뭐 왜곡되거나 잘못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확인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소? 이게 그 방제 공학적으로 아, 방제공학 뜨등! 방제공학적으로. 네. 이게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 게 네. 제가 그동안에 약 한 15년 동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여러 나라의 네. 재난안전 국제 컨퍼런스라든가 엑스포를 다녀봤어요. 근데 예. 재밌는 게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재난 방제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낙후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도 이 코로나19 때도 느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검역하고 점검하고 확진 판정하고 하는 이 동선 시스템이 잡아내고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네. 동서를 막론하고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좀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단 키트도 우리나라가 최고. 아, 지금 재밌는 게요. 재난 그러면 일본 하잖아요. 네. 제가 일본의 그 재난 전문가들 만나 보면 우리나라에서 배워가지고 가져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요? 솔직하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그 지하철 시스템, 재난 예. 시스템은 거의 전 세계적인 탑 클래스입니다. 와, 그래서 일본 애들도 인정을 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서울시청에 보면 그 동그라미 안에 일본 써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영어나 한국어를 못 써도 그 번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홍대로도 갈 수 있고. 예, 이정표가 되는 거죠. 또? 그거 우리나라에서 네. 베꼈대요. 아, 그런 거예요? 야, 색깔 그러니까 구분하고.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깨 뿜뿜. 우리 친구들 자신감 뿜뿜. 누가 할 일?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 선배들이 잘 해줬잖아. 이만큼 했으면 우리가 고민해야 돼.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세계에서? 와! 이런 꿈을 심어주는 안전한 품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제가 또 하나 네. 좀 질문 하나 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좋아졌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자연적으로도 발생이 되는 원인이 일부는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들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쓰면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것으로부터 불완전 연소된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 가다 보니까 네. 전 세계의 상당 부분들이 지금 멈추어 있는 겁니다. 공장도 멈추었고 맞습니다.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가고 우리도 사회생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제한을 하면서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간의 활동이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자연은 휴식기를 얻게 된 거네요.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의 대기오염 상태가 월등히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활동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대기의 상태는 과거보다 월등히 좋은 상태로 지금들 개선이 되어진 상황들이 전 세계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사실 거꾸로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인간이 지금 대기오염 물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의 이 상황으로도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질문도 있지만 친구들이 올려주는 질문 추가로 교수님께 물어가는 퀴즈 OX 시간이 돌아왔소이다. 이거 안전운장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 아니겠소이까? 막 혼자 막 흥분하고 이러는 그런 시간인데 교수님 같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따로 저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녹여 넣으면서 우리가 준비한 질문을 하나하나 드리겠소이다. 교수님은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O 또는 X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세모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소이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내에 있다면 창문을 열지 말고 공기청정기로 버텨야 한다? 세모입니까? 네. 난 이거 OX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 실내 공기 상태는 바깥 공기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바깥 공기가 나쁘면 실내 공기 상태도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밀폐율 높게 막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실내에서도 실내 공기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리를 한다거나 예. 뭐 실내에서 어떤 사람이 흡연을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예. 뭐 아이들이 많이 뛰어논다거나 이런 등등의 일들이 생기면 실내에서도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는 일이 발생을 하고 환기를 안 하면 실내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예. 공기청정기만 갖고는 충분히 오염물질을 줄일 수가 없는 오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기청정기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기능이 없는 장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먼지를 줄이는 집진 장치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명칭 잘못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와, 사실은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지만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기능은 없고 예. 단순히 먼지를 줄이는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먼지는 줄어들지만 예. 먼지 이외에 존재하고 있는 실내의 다른 가스상 오염물질이라는 것들의 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쁜 상태가 되어집니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발생되는 포르말데하이드나 예. VOC라는 것의 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기청정기를 틀어놨다고 해도 자꾸 더 나쁜 상태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만 갖고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것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먼지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먼지가 높을 때는 실내에서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갖고 관리할 수 있거나 없거나가 네. 결정이 되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 조리를 할 때 굽거나 튀기거나 등의 요리를 하게 되면 예. 먼지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만 갖고는 충분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필히 환기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만 네. 실내 공기를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서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럴 땐 필히 같이 환기에 대한 것들도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윤호준호 아빠 헐 5인 줄 알았는데 저도 5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어떤 친구는 지금
질문에 답하시는 사이에 미세먼지 없앨 수는 없나, 제로화 시킬 수는 없나,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로화는 안 되죠. 제로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고 사실은 이제 자연적으로도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 네네.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많은 양들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이하로 낮게 되면 인체에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상태만 돼도 네. 면역력에 의해서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시면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공식적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일반 면 마스크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면 마스크가 없다. 단언하십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는데요. 현재 이 마스크를 조금 약간 혼선이 와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라고 그러는 이 얇은 것들도 네. 그냥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기가 대략 한 5 마이크로메타 정도 이상입니다. 큰 덩어리입니다. 그럼 머리카락보다는 좀 보일락말락하는 정도? 그러니까 보통 PM 2.5라고 얘기하는 거의 2배 이상 큰 덩어리들인 예. 반면에 우리가 보통 마시게 되는 먼지는 굉장히 크기가 2.5보다 훨씬 작은 것들, 0.1이나 0.5 이런 작은 크기의 먼지들이 같이 돌아다니는 건데 네. 일반적인 마스크들 중에서 KF라는 코리아 필터라는 말이 붙어 있고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것들을 아마 그 마스크 겉면에 써 있는 숫자를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 KF80, KF94, 99 이런 숫자들이 써 있는데 KF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증한이라는 네, 소리고 코리아 필터. 예. 뒤에 써 있는 80이라는 것은 걸러지는 유를 얘기한 겁니다. 80%가 걸러지는 걸러진다. 94%를 걸러낼 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런데 KF80은 실험을 할 때 보통 우리가 NaCl이라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먼지와 같은 성격을 갖는 먼지와 같은 입자를 만들어서 네. 통과되는 유를 보는데 네. 요때 KF80은 0.6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를 갖고 실험을 하고요. KF94나 99라는 것은 0.4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로 실험을 합니다. 단위 자체가 다르네요. 예.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략적으로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먼지 중에 네. 작은 크기의 것들을 80% 이상 걸러주는 먼지 중에 작은 크기의 것들을 94% 이상 걸러주는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일반적인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는 이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작은 크기의 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그냥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바이러스처럼 큰 비말의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하고 미세먼지처럼 작을 때 돌아다니는 먼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서 예. 미세먼지가 높을 때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와 같은 것들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없다. 굉장히 떨어진다.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막 다 KF94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끼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가 그래서 좀 덜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사실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를 생각해 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이걸 OX 내잖아요. 친구들이 막 답을 다는데 빵빵 틀리고 있어요, 다. 어쩜 이렇게 고르는 것마다 틀리는지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지내고 있던 게 바로 초미세먼지의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니까 좀 쉬운 거 하나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설이 있는데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삼겹살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까? 네! 뭐야? 우리 학생들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 보겠소이다. 이유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속설이죠. 네. 뭐 아, 속설. 기름기로 씻어내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삼겹살을 먹으면 우리가 씹어서 삼키는 데는 식도라는 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 기도가 아니죠. 예, 호흡을 하면 기도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씹은 삼겹살이 기도로 간다면 가는 죽습니다. 거죠. 예. 예, 사람이 호흡 곤란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경로가 다르다는 걸로 일단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양을 위해서나 뭐 맛을 위해서 삼겹살을 드시는 건 좋으나 미세먼지를 씻어내 준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맛으로 네. 삼겹살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분으로. 단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미세먼지가 바깥에 높을 때 네. 삼겹살을 굽게 되면 굽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들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먼지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네.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주로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간을 좀 분리하거나 네.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덜 마실 수 있도록 해야만 그래도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이런 것들로부터 다 노출이 되어지면 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시는 거죠. 요즘 보면 뭐 이렇게 그 가스레인지 위에도
그 환기구도 설치하게 돼 있고요. 예. 창문도 열 수 있게 뭐 보조 주방까지 놓고 그런 식인데 만약 그런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창문 열고 환기가 잘 되는 상황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께 알려주세요. 알겠소? 일단 좋소. 아침에 눈 뜨면 네. 아파트 앞뒤로 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파트 안 살면요? 그냥 단독 창문 주택도. 열어. 창문 열고 쫙 시원하게 순환시켜주면 좋겠어요. 교수님 또 하나 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더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OX를 한번 해주시죠. 와 질문이 희한하게 들렸는데. 심해지고 있다. 네. 아니다. 아 옛날부터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미세먼지는 이거 지금 반전이네. 좋아지고 있는데 예. 국민들의 관심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반영이군요. 예,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데 2012년에 WHO 산하의 IARC라는 발암물질의 등급을 정하는 기구에서 네. 디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네. EA라는 동물 발암물질에서 1등급인 사람한테 암을 유발시킨 증거가 명확한이라는 물질로 승급을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2013년에 153번째로 네. 다시 이러한 디젤 내연 기관이 미세먼지를 만드는데 많이 영향을 주는 지역의 미세먼지도 역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해도 되겠다라고 2013년에 정의를 바꾸는 바람에 네네. 사실은 디젤 내연 기관과 같이 나쁜 성분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의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사회적으로 많이 전파를 시키다 보니까 네네. 학부모들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네. 미대촉이나 미애본이라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부에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서부터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네. 늘어났고 정부 역시도 이제 미세먼지를 없애거나 줄이는 여러 가지의 정책에 대한 것들을 이제 협의를 해서 네네. 기후환경회의라는 아주 우리나라의 그 기구적인 그것도 출범을 시켰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줄이는 행위가 바로 2012년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부터 네네. 증가된 현상이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거꾸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저감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서 네. 연차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 단지 하나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예. 미세먼지는 무게입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1m의 공간 안에 포함된 미세먼지를 무게로 잰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날아다니는 예. 걸 잡아서 예. 무게로 재는 거죠. 무게로 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큰 걸 줄이면 무게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최근에 와서의 저감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먼지가 자꾸 깨져서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미세가 되고 있는 거죠. 숫자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먼지를 규제하고 있는 법의 원칙으로 무게는 줄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네. 개수는 줄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을 개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구 차원에서 아직까지 과학적 자료들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얘기 중에 있습니다만 개수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자꾸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보완이 되어져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들을 갖고 네.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을 써나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드디어 할 일을 찾았소. 오늘부터 미세먼지 개수를 세는 것이요. 초미세먼지 개수. 이거 연구하면은 바로 교수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니까. 먹을거리가 태어나니 창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융합적인 사고. 정말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는 몰랐는데 여쭤보는 순간 본인들이 답을 막 OX로 달고 있소이다. 아주 긍정적이요. 저희가 지난주에 선물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책을 안 갖고 오셔가지고 그거 못 드렸어. 근데 약속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4권을 갖고 올 것이에요. 4권을 직접 사인을 해서 그리고 상 받을 사람, 요거 선물 받을 사람 이름까지 써서 주신다 하니 꼭 지금부터 참여 계속 해주시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지난 화면을 보고 달아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소. 드린다는 약속할 수가 없겠소이다. 그리고 우리 안전한 TV에서 준비한 가습기 그거 아실 것이요. 물 많이 들어가는 거 가습기 틀면 좋다고 하니 가습기도 선물로 드리겠소이다. 그리고 요 뭐 소소하게나마 이 안전훈장에 또 잡기가 있지 않소이까. 나 이거 봐야 돼. 네. 이거 좀 못한 건데 아무튼 이런 원하는 글 남겨준 걸로 선물 드리겠소이다. 이제 여름에 이거 주로 쓰는 그러니까. 것이요. 요거는 안전할 안자, 편안할 안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계속 집중해서 여러분이 함께 의견 내주시면 좋겠소이다. 질문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네. 좀 긴장 좀 풀어드리려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되게 적극적이요, 친구들이. 방제공학적으로 저도 주세요. 저분 많이 오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콩콩이 TV, 와와우! 네네네네네! 이거 뭐예요? 좋다는 것이요?
좋습니다. 김예린, 연구 안 하고 싶은디? 난 해야 쓰겠는디? 좋습니다. 자, 어떤 의견이도 좋소. 안전한TV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는 안전에 품격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소이다. 동의하면 오케이. 여기에 답글 달아주면 선물 1명. 자, 좋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통은 이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안 좋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소이다. 이거 질문 드리다 보니 내가 답을 말한 것 같은데. 자, 건조한 상황에서 가습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 가습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진다. 뜨든 단독으로 사용해도 괜찮겠소이다. 그런 의미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가습기를 쓰게 되면 습도가 이제 높아지는데요.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들이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습도랑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무거워져서 땅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아마 비 온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깨끗해지는 걸 아마 많이 느끼실 맞아요. 텐데 맞아요. 강우입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기술이라 네. 환경부에서도 예전에 작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 인공 강우에 대한 것들까지 검토를 했을 정도로 강우라는 것 자체는 공기 중에 떠 있던 대기오염 물질이 자꾸 공간을 채우는 것들인데 예. 이것들을 무겁게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와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공기 중에 떠 있던 수분들이 떠 있는 먼지하고 결합을 해서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효과들이 일단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무기를 뿌려서도 먼지를 조금 제거시킬 수가 있고 예. 대신에 대신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해서 먼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라앉은 물리적인 위치만 이동을 한 겁니다. 따라서 바닥으로 이동한 먼지들은 물걸레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없애는 일들을 해주셔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쓰는 것은 미세먼지를 오히려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는 있어도 예. 나쁜 쪽으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안전한TV가 한번 이걸 청소하는 방법과 연결지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소이다. 이 충분한 환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집안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대응하는 가장 좋은 안전수칙인데 환기는 바람이 부는 오후에 가장 적절하니까 이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하루에 10분 이상 자주 환기시켜주면 좋겠소이다. 아침, 저녁 2번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초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3분 이내에 잠깐 열었다가 닫는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소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수시로 물 청소를 통해서 먼지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소이까? 좋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은데.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힌 다음에 물걸레로 청소를 하면 미세먼지 청소에 효과적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전한TV에 미세먼지 대응 수칙으로 소개가 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널리 확산시켜 주시면 더더욱 좋겠소이다. 좋소이다. 오늘 방재공학적 얘기 하나 할까요? 방재공학적으로. 네.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네. 미세먼지가 어떻게 보면 침묵의 살인마다 침묵의 이렇게 살인자. 이렇게 네, 살인자라고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하고 유사한 재미있는 일화가 로마 있잖아요. 로마. 예. 로마가 이 붕괴된 네.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설마 이걸 먼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당시에 네. 로마가 굉장히 커지고 도시가 커지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미세먼지일까요? 아니겠죠. 아니. 당시에 금하고 이제 은하가 만들어졌는데 은을 만들잖아요. 그럼 은을 만들면 태우는구나. 은하 1온스 만드는데 네. 3,000 온스의 납이 만들어져요. 그 납을 가지고 수도관을 만들기도 하고 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납 중독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했다. 이따이 병. 근데 이게 네. 이제 최근에 1969년도에 뭡니까? 네네. 영국의 남부에서 로마 유적을 발견했어요. 네. 거기에 시체 약 459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우리 기준 농도의 80배가 납이 검출된 거죠. 와.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학설이 만들어진 건데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를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어떤 보면 침묵의 살인자인 것처럼 납 중독 역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다지 중요치 않게 생각했지만 네네. 결국은 로마가
망한 것처럼 우리가 미세먼지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아까 중간중간 좀 잘못된 학설을 얘기해서 이따 병은 저 납중독이 아니라 카드뮴 그렇죠. 캐드뮴 중독이고요. 예. 친구들 정정하겠습니다. 뭐 안전의장이 다 알겠어. 모르니까 전문가 모시고 하는 거 아니겠어. 납은 주로 이제 먼지하고 같이 네.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납이 그렇죠, 이제 납중독. 중추신경계통에 주로 영향을 줍니다. 근데 뭐 학부모님들께서 들으시면 예. 납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아이들일수록에 ADHD라고 그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 행동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높게 나타나고요. 예. 더더군다나 IQ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학업 능력까지도 납 농도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납 농도가 높은 곳의 아이들일수록에 예. 학업 능력도 떨어지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산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차이가 생기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증명이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것들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방제공학적으로 말씀하신 게 근거가 있는 네, 정확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실질적으로 로마에서 어린이들이 사망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불임이 많이 심해졌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IQ라든가 네.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많이 생겼다는 학설이 있어요. 같이 공부를 하시죠. 저 빼고 하실 건 아니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분들.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이기천 친구 계속 답글 열심히 아주 뒷심 발휘하고 있어. 이러면 선물 대상자로 들어가는 거요, 지금. 오케이, 자꾸 달어. 좋아요. 그리고 윤호준호 아빠 가끔 스프링클러 지금 집 청소하는데 스프링클러 돌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위험한 사람이네. 그래서 어머니가 좀 단속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윤호준호 아빠. 자, 그리고 이종희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미세먼지 많은 날 물걸레질 하는 거구나. 속이 시끄러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공부 안 하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엄마가 답답해서 물걸레질 하는 거야. 이게 좀 섞여 있으니까 분간을 좀 해주면 좋겠고. 맞아요. 다 저 청소 이런 건데, 선생님이 좀 우스개 얘기한 거예요. 마음 상처 입지 말고. 마음 상처 입었으면 와요, 세종으로.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이기천님, 구독합시다. 좋은 정보 많이 주시는데, 기천! 아이고. 무조건 좋아요? 기천 내가 선물 줄게요. 내가 선물 줄게요. 선물 여기 써놓은 거 있어. 근데 이건 딴 거 줄게. 아까 연 거 줄게. 이거 딴 거는 딴 분들 드려야 되니까 기천 선물 드릴게요. 너무 좋아. 아까 6학년이라 그랬나? 기천이 사랑해. 좋습니다. 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알아가면 좋을지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소이다. 네. 안전의 품격,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분들 많이 이제 학교도 개학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안전방송,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좀 제공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행정안전부 안전한TV가 네.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소이다. 열심히 달려왔고 오늘 그 세 번째 순서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고 있소이다. 자,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하나 더 팩트를 좀 체크하고 갈 것들이 있소이다. 나 이게 보고서 좀 속상하고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미세먼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평소에 얼마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오? 나한테 준 적도 없어. 근데 쓰고 있대 지금. 얼마냐 하면 21,260원. 내놔! 내 21,160원. 근데 내놓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건강하자고 부담하고 있는 것이오. 정부에서. 국민 1인당이라는 국민 1인당 한 아, 사람당 예. 21,160원, 21,160원. 1년에 1년에. 네, 월 평균입니다. 월. 와, 한 달에. 월이에요? 한 달에. 굉장히 많이. 연으로 치면 너무 저렴하지. 예. 근데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2만 원대가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뭔가 생활 패턴을 좀 바꿔가면서라도 이걸 개선할 건지 이걸 지금 정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순간이 아닐까 싶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 어떤 편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겁니까? 이 비용을 안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좀 개선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급격히 낮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막 절반 이하로 먼지 농도를 낮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자연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는 많이 못 낮춥니다. 그래서 조금씩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비용을 지출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먼지를 마시는 일을 조금 줄이려는 노력들을 같이 기울이는 것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줄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지를 만들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들이 없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거다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오해나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 미세먼지 높은 날 삼겹살을 굽게 되면 네. 굽는 걸로 통해서 굉장히 많은 먼지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내가 담배를 피우면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거고 내가 경유차를 타면 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배기가스로부터의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행위인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국가가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에 네. 동참을 해야만 이런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고 우리가 그로부터 받게 되는 건강 피해도 네. 빠른 속도로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보니까 비용이 창출되는 것들은 다 세금이 붙는 것들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추가적인 질문인데 요거는 그 반려동물들 키우는 것도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초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또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게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생명체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산소를 많이 쓰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뭐 먹어야 되고 대변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네. 결국 대기 중에 가스나 오염물질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아, 뭔가 생명체가 생명체가 많아지는 것은 결국 자연을 해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 예. 반려동물도 역시 많아지면 자건 대기나 이런 자연 현상으로서는 안 좋은 거지만 네. 심리적으로나 또 뭐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얼마든지 그건 뭐 같이 병행을 해도 되겠고요. 네. 단지 이제 그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개나 고양이의 털이 날리거나 거기에 네. 붙어 있는 이 침의 타액들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거나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려동물의 털이나 이 그 분비물들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하고 저랑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방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거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 쓴 위험사회라는 책, 네, 네.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만 그 울리백 선생께서도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재난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그 중금속이라든가 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다에서 고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고 네, 네, 네. 그 오염된 것을 또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또 되는 되기도 거고. 하고 네. 또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꼭 조금 좀 방금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재난이 생기면 꼭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제공학적으로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잘해줘야 되고 국가도 또 잘해줘야 되는 네. 서로 물리고 물리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줄탁동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제공학적인 얘기. 방제공학적인 얘기였습니다. 예방의학까지 같이 또 접목해서 좀 더 이어가시겠다고. 예. 좋습니다. 그 교수님 어떻습니까? 또 질문 하나 더. 그럼요. 하나 더. 요즘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미세먼지 어떤 수칙이랄까? 어떤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피해를 일으키는 대상자들은 건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네. 약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건학적으로 민감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어린이라든가 네.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현재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나 건강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외부의 조금의 영향으로부터도 질병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보호가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미세먼지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령기 아동들은 네. 아직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고 더 낮은 수준에서 관리를 해줘야만 네.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국가에서 고지하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엄격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네,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실들의 공기청정기나 여러 가지 저감 장치에 대한 것도 설치가 완료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러한 현상들을 잘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시켜 주려는 국가 교육부의 노력들은 뭐 필히 같이 동행이 돼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뭐 그저 불편한 것 아니냐, 이거 이대로만 살면 이거 어떻게 살겠냐,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일단 바라보고 대응을 해왔다면, 네. 이제는 우리 오늘 배운 이 내용 중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노력에 그 긍정의 힘을 받기 때문에 잘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오늘 임 교수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얘기를 해주셨고,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같이 이 생활을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더울 땐 덥게 살고 네. 추울 땐 춥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거슬러서 더울 때 춥게 살고 추울 때 덥게 사는 행위는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데, 이렇게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라는 것들입니다. 네. 결국 우리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에너지라는 것으로 전환시켜서 인간들이 편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일들이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을 만드는 주요 행위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은 자연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들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자연에 가깝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들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선물을 좀 하나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드리겠어, 이거 따로 준비한 거는 임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전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야. 안전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야.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우, 저는 안 줘요. 이러실 줄 알고 선물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 방제공학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품격 있는 안전사회. 네, 요거 선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도 제가 선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걱정 말고. 기철이 어디 갔어? 기철이 나갔어? 기철이 있네, 이기천. 기철이 내가 하나 꼭 챙겨줄 거예요. 원하는 글귀 하나 써서 우리 답글로 올려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하셨던 분들 저희가 추첨을 해서 한 분 한 분 잘 모아서 대상자 정한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TV 커뮤니티에 대상자로 선택이 돼서 올라가면은 정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의 품격 정말 재밌게 달려봤습니다. 네, 재밌게 했고요. 오늘 임 교수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자주 좀 뵈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따로 만나시는 뭔가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이 시너지를 내시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임 교수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네.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아까 전에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백 선생이 재밌는 얘기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리면, 내일 모레 4월 15일이 선거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울리히백이 쓴 위험 사회에 보면 현대 이제 미래 사회가 1986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네. 그때 쓴 책에 뭐라고 써졌냐면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래 사회 정치의 이슈화가 네. 한때는 복지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네. 미래 사회는 재난 때문에 정치 이슈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4월 15일 날 계속 그런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래 사회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한 재난에 우리가 얼마든지 더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울리히백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미래 사회를 성찰적 근대화로 가야 된다. 무조건 개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을 어떻게 도모하면서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개발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성찰적 근대화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지 쉽게 왔는데 마지막에 그냥 아주 학술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친구분들 헷갈리지 말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대응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가 학교 휴업 기간을 맞아서 안전한 TV, 안전의 품격 특별 생방송으로 3주 연속 방송을 했습니다. 원래는 격주에 한 번씩 찾아뵙는데 네. 특별했어요. 네. 오늘 특히 기천이 고맙고, 그리고 예린이 고맙고. 예린이 맞지? 4학년? 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콩콩이 TV가 4학년이었다. 고마워요. 부러워하지 마. 같이 줄게요. 콩콩이 좋은 말 남겨주면 좋겠고요. 자,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함께하는 안전의 품격, 그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학교가자타컴, 크레스팅 여러분들 또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 기타 학교에 아직 못 가지만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겠어요. 잘 지켜내세요. 이겨내세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오늘부터 미세먼지 계속 세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네. 오늘 안전의 품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분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100만 구독자 갑니다. 달려갑니다. 안전의 품격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품격 있는 안전 사회를 위하여. 우와 내 것만 받기 기천이 거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